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ES6의 Destructuring Assignment, 비구조화 할당입니다. 비구조화 할당은 배열값 또는 객체의 속성을 별개의 변수로 추출할 수 있게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분해해서 가져온다는 느낌이 강하죠. 영화 정보 객체 데이터가 있습니다. 변수 mov이라는 변수에 다음과 같은 객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해당 객체 데이터를 ES5에서 movie가 가지고 있는 name, director, opening, link를 각각의 변수로 빼낸다고 합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변수에 담아서 내부에 사용할 수 있겠죠. 예시 코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내부의 글로벌 매개 변수를 윈도우 객체의 초기값을 받고요. movie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후에 글로벌 movie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다음과 같은 if 패턴을 사용해서 movie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죠. movie 데이터를 출력해 보게 되면 디렉터, 링크, 네임, 오픈이라는 4개의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객체에서 속성을 빼온다고 합시다. 디렉터의 경우는 movie.디렉터가 되겠죠? 4개의 값을 빼오실 거니까 다음같이 데이터를 빼올 수 있겠습니다. 로그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4개의 값을 모두 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ES5에서는 이와 같이 각각의 속성 값을 빼왔다면 ES6에서는 비구조화 할당을 사용해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객체의 속성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wrap 변수에 객체와 같은 표기법인 중괄호를 사용하고요. 내부에는 name, director, opening, link, 즉 movie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변수명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로 찍어보게 되면 movie가 가졌던 각 속성 값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한다면 이와 같이 작성했던 코드를 wrap 변수를 사용해서 객체로 받도록 하고요. movie는 객체 데이터니까 이 내부에 link, name, opening, director라고 받을 수 있겠죠.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결과가 출력되는 게 볼 수 있죠. 객체의 비구조화 할당을 사용한 방식으로 각각의 현재 영역 내에 있는 변수에 동일한 속성명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편리하죠? 더 나아가서 if 패턴 내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인자를 전달하면 내부적으로 매개 변수로 name, director, opening, link라는 영역 내에 사용 가능한 변수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movie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movie 데이터에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movie 대신에 name, link, opening, director라고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인자로 너를 전달하고 두 번째로 movie 데이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를 실행시켜 보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어차피 너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글로벌 값이 기본이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해서 윈도우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달되는 이것이 핵심이죠. movie는 객체 데이터인데 그 객체 데이터를 비구조화 할당식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매개 변수, 4개의 매개 변수 값으로 내부에서 각 값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참 편리합니다. 또는 필요한 속성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속성을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필요한 속성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name, link 대신에 name과 link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name과 link 속성만 출력이 가능하고요. 디렉터하고 오프닝은 해당 매개 변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 가능하지 않은 디렉터, 오프닝 속성은 제외시키도록 하고 movie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속성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 중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jQuery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jQuery 내에서 type이라는 매개 변수와 each라는 매개 변수를 빼온다고 합시다. 그럼 type과 each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wrap 변수를 사용해서 제가 t라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고 심볼을 사용해서 tita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를 사용해 볼게요. type이라고 하는 함수 내부에다가 t를 전달시켜 보겠습니다. 결과는 심볼이 나온 게 보이죠? 자, 배열을 전달해 볼까요? read a라는 변수에다가 array 데이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type a를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죠. array가 나오죠. 여기서 사용된 이 type이라고 하는 함수는 영역 내부에 정의된 바가 없죠.
하지만 jQuery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type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jQuery.type이라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를 내부에서 바로 사용할 때 type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배열 데이터를 순환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jQuery 이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내부에 A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와 아이템을 출력할 수 있겠고요. 콘솔.log를 사용해서 인덱스 아이템을 출력해 볼 수 있겠죠.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인덱스 012와 오브젝트 심볼이라는 값들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설정해서 내부에 전달받을 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능력만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내부에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M-FNGAS가 있었죠. 내부에 네임스페이스 객체 내부에는 다양한 메서드가 있었는데요. jQuery 대신 DOM-FNGAS를 불러옵니다. 세이브를 하고요. DOM-FNGAS는 y9이라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내부에 y9을 전달하면 되겠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내부에 다음 같은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el과 els, on, css도 같이 빼와보도록 하죠. 그럼 필요로 하는 것만 빼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el, els, css, on만 빼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el 함수를 사용할 수 있죠. 바로 body, on 함수를 사용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벤트 객체를 받겠고요. 이점 타겟 객체에 css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css 함수를 바로 사용을 해가지고 background tan이라는 색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el, els, css5는 모두 y9 네임스페이스 객체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body를 클릭했을 때 색상이 탄색으로 바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실행을 했으니까 하이트가 없어서 생긴 문제 같네요. 높이를 줘보고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바디윗의 높이가 생겼을 거고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내부의 el 함수로 대상을 찾고 on 함수를 묶어서 클릭 이벤트를 걸고 내부에서 css 함수를 사용해서 대상 객체의 배경색을 변경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구조 할당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어야겠죠. 네임스페이스 객체를 매번 사용한다거나 또는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el 변수에다가 y9.el on 이와 같이 사용을 했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ES6의 비구조 할당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필요한 메서드만 쏙 빼와서 작업할 수 있으니 용이할 수 있게 되겠죠. each with 이와 같이 빼올 수 있어요. 편리하게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매개 변수를 비구조와 할당을 사용해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동일한 속성명이 아니고 다른 속성명 타이틀이나 아트 디렉터에다가 name 디렉터의 무비 속성 값을 설정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ES5는 타이틀의 movie.name, 아트 디렉터의 movie.director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6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다음과 같이 비구조 할당식 내부에다가 기존의 name이나 디렉터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속성의 값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명을 넣어보게 되면 내부에 사용 가능한 변수 설정이 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본다면 el에 $라고 대체 이름을 주도록 하고요. $로 줄 수 있겠죠. CSS는 style이라는 함수를 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on의 경우는 mind라고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mind라고 사용하고 el의 경우는 $, CSS의 경우는 style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작동이 잘 됩니다. 내부에서 $변수로, $변수로, style 변수로, bind 변수로 이와 같이 이름을 받고 싶을 때는 앞서 작성했던 매개 변수 뒤쪽에다가 콜론을 붙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명을 붙이게 되면은 해당 객체, y9 객체의 el 속성 값을 $로 사용하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글로벌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웹 변수를 사용해서 도큐멘트를 내부에 doc로 닫을 수 있다. 다음과 칠 수 있는 거죠. 콘솔.log doc의 경우는 윈도우 객체 내부에 있는 속성 도큐멘트를 doc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고요.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코드펜에서 제대로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개발 도구로 결과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런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고요. 도큐멘트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내부에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고요.
로케이션 객체의 경우는 LOC 이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부에 LOC 객체를 실행시켜 보게 되면은 내부에 사용되는 지역 변수 LOC의 경우는 로케이션 객체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해서 랩 변수의 href 값이나 해시 코드를 LOC에서 가져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href 값을 출력해 보게 되면 결과는 로케이션의 href 값을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비구조 할당을 잘만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방금 설명한 것처럼 매개 변수로 받아오는 방법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방용품의 배열 데이터인데요. 이 주방용품의 배열 데이터 또한 객체와 마찬가지로 비구조 할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배열의 원소값을 빼와서 각각의 변수에 담았다고 하는 불편함이 기존 ES5에 있었다면 ES6에서는 배열 데이터를 곽괄호를 사용해서 내부에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는 전달되는 배열 데이터를 곽괄호를 사용해서 내부의 배열에 전달함으로써 안쪽에서는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필요로 하는 것들만 빼올 수 있는데요. 대신에 순서를 알아야겠죠. 해당되는 스푼,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진 마지막에 포테이토 매셔 이런 부분들을 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제이선 데이터의 경우는 배열 내부의 객체 데이터죠. ES5에서는 people이라는 배열 데이터를 for each로 순환해서 내부의 person 데이터의 name, person 데이터의 이메일을 빼와서 결과를 사용할 텐데요. ES6에서는 다음과 같이 for each 내부에 바로 인자값으로 name과 이메일이라는 속성값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ES5랑 비교하면 보다 간소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ES5에서 people의 세 번째 데이터를 brooke이라고 하고요. people의 마지막 데이터를 judith라고 했을 때 로그 이메일이라는 함수에 객체를 전달하면 객체의 이메일 그 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ES6라고 한다면 people 데이터에서 배열이니까 그 배열 내에서 필요로 하는 브룩, judith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콤마를 사용해 구분한 다음에 빼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전달한 다음에 내부에서 비구조 할당을 사용하시면 이메일 값만 빼올 수가 있겠습니다. 쓰기 나름이죠. 정리해봅시다. ES6에서 비구조 할당, Destructuring Assignment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먼저 MDN의 레퍼런스를 잘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크게 객체의 배열, 양쪽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객체는 중괄호를, 배열은 곽괄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속성 또는 배열 값을 변수에 할당할 때 비구조 할당을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객체의 속성 값과 이름 값을 비교해서 할당할 수 있고요. 배열은 원수의 순서에 맞게 할당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실전에서 비구조 할당을 사용하는 예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Y9 객체가 전달이 됐고요. 그 객체를 내부에 사용할 때 Y9 안에 커뮤니티 매니저가 있네요. 자, 이것을 내부적으로 선택적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개 변수에도 빼도 되는데 아래쪽 변수에서 뺄 수도 있겠죠.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서 cm이라는 값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이 값은 이와 같이 Y9 객체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하는 속성 값을 내부의 cm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값이 여럿 있다고 했을 때 붙여넣기를 해서 cm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달러 변수가 있죠. 내부에 달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타입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달러를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내부에 넘어와서 내부에 y9.type의 경우는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멤버 호출이 가능하고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핵심이죠. Y9 객체를 물론 이 내에서 사용됩니다. 이 부분의 코드가 이 안으로 올라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달받은 데이터 객체를 안에서 비구조 할당으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속성 값은 cm으로 달러, 타입을 각각 빼낸 다음에 랩에서 달러를 사용하고 cm을 사용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cm 객체의 add members, get members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사용한 것이죠. 자, 정리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비구조 할당을 적절하게만 사용하신다면 프로젝트에서 매우 유용하게 ES6의 코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